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국회로 가야죠. 네,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 특검 법안이 상정이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오후 한 3, 4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이 됐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과 안 하면은 본회의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대정부 질문 2일차에 돌입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대정부 질문을 하기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표현은 이거예요. 크게 보면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민 60% 이상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버리자 국민의힘은 그때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정부 질문은 무산이 됐고요. 네. 첫 필리버스터를 한 타자는 유상범 의원이었는데 이건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인데다가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이름이 무제한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기도 한데 지금 의석 구조상은 하루밖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보장을 하되 맞습니다. 그다음엔 표결에 붙여서 그만해라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3, 4시 정도에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은 오늘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원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첫 번째 법안이기도 하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이 꽤 강경해요. 어제 용산 쪽 입장을 직접 물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좀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기사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몇 가지 강한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의도가 명확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탄핵 승수 쌓기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이다 한마디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다 해소된 거 아니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그 조사 결과는 좀 허술한 게 많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던 게 네. 다른 주제지만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그 로드맵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국민 1인당 왜 25만 원을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비판하는 표현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추진했던 그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강한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좀 강대강 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대통령실도 이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대응에 대해서 여당 내 좀 비판적인 분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이요? 네, 국민의힘 내 모 관계자랑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병이 죽은 사건이고 이게 싫으면 그냥 조용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대대적으로 맞붙는 그림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전선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들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도층도 싫어할 만한 좀 유리한 운동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못 싸우고 최상병 특검법 운동장에서 싸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는 검사 탄핵인데 이쪽에 너무 매몰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당대회가 너무 묻힌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주자들 다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버스터는 진행 중이고 곧 오후가 되면 이제 끝날 거고 표결 붙여질 거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모습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뭐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어제 필리버스터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게 뭐 이제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시지 뭐 결기 이런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꿀잠 이게 이제 제가 아.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고 있는 의원들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전 의원하고 최수진 의원 두 분 다 이제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 다 초선 그리고 비례 여성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뭐 김종원 의원 좀 많지만 게다가 교수 둘 다 교수 뭐 이래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유상범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왔는데 1번부터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게 그 조는 장면 찍힌 게 1번 순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완전 소위 말해서 이제 화가 났어요. 좀 진짜 약간 경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허. 지도부에서 이거를 사진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지도부가 이게 왜냐면 국회 방송에 이게 찍혔고 국회 방송에 찍혀버린 거예요? 예.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국회 방송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국회에서 유상범 얘기 연설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으로 찍히고 유상범 의원이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희화화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들은 제가 뭐 인신공격 하려는 거 뭐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했을 때 분위기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참패해가지고 근데 김민전, 최수진 이 두 분이 그 셀카 찍는 거가 또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때서 이제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다 보수 언론에서 엄청 이제 뭐 지금 셀카 찍을 때야 막 이렇게 뭐 이런 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1도 없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본 자당 의원들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시작부터 조는데 이게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지도부도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자는 사람들 빼라 이렇게 막 타박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약간 어제 좀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뭐 이런 거 오늘 뭐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사실 없으니까 오늘 어차피 오후 4시 되면은 이제 본회의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좀 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자당에서 많이 화가 났겠네요. 당원들도. 예. 네,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저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또 어제 너무 화제가 돼서 그 사진이. 그리고 김민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도 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기 출마. 때문에 이미 출마를 네. 했고 여성목 최고위원이 한 자리 있잖아요. 근데 여성 후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은 확정입니다. 최고위원 확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가 좀 자당 안에서 더 비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5조 원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들 25조 맞추면 종합대책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 아까 전에 그러면 뭐 왜 25만 원만 줘 1인당 예. 한 10억씩 주지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했던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협치 뭐 이런 얘기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체이탈 화법 같다 이런 제가 이제 어제 살짝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얘기한 거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나서 가지고 무슨 협치 따위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뭐 그 이렇게 말씀은 예. 25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판 여론도 꽤 높죠. 아니, 저는 할 수는 반대- 있지만 좀 더 조롱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쓸 수는 없었느냐. 아니, 그 저도 말씀이시죠.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최전선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무슨 수가 없을 것 말씀이신지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국회 상황 이렇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죠?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넘어. 예, 지금 이게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 청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100만 명 넘게 지금 동참을 했나요? 네. 지금 중간중간 한 번씩 짚어드렸었는데 한번 요약해 보면은 지난달 20일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리고 27일 오전에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오전에 100만 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방금 켜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대기가 있긴 한데 들어가서 보니 107만 6천 명을 넘어섰어요.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좀 평가절하하면서 맞서는 그런 그림인데요. 일단 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대로 가면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을 좀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홈페이지가 접속이 원활했다라고 하면 네.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대기가 길다면서요. 제가 방금 접속해봤을 때는 딱 들어갔을 때 3,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기가. 네, 근데 어. 지난주에 들어가 봤을 때는 한 만 몇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네. 지금 민주당은 특히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 탄핵 청원을 근거로 입법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탄핵의 근거를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청원자가 5개의 근거를 써놨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최상병 사건, 또 명품백 수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입법 청문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선이 굉장히 넓어요. 그 청문회는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걸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을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내부적인 좀 걱정도 있는 상태예요. 하나 질문 좀 드리자면 이 국회 청원 사이트에 탄핵 청원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그냥 바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때부터 이걸 바탕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발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절차 다시 밟는 거죠. 맞아요. 일단 법사위,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 소위부터 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로 넘기는 것까지만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의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폐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국민의힘 입장 전해드리면 평가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크게 나오는 논리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청와대 국민청원이었는데 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한 달 동안 한 147만 명 정도 됐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었고 지금은 예. 국회 게시판인데 예. 그때도 이제 한 달간 기간은 똑같았거든요. 총 다 해서 147만 명 정도였으니까 요건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그 맞불 성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응원합니다 이런 청원도 있었거든요. 그건 또한 150만 명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여권 내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탄핵 동의에 대해서는 친윤이나 비윤이나 반응이 좀 비슷해요. 다 비판적인 입장이고 뭐 대표적인 얘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탄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인데 그러면 즉시 대선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넘어가는 소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아니냐라고 보면서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숫자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모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요거는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쪽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하고 외곽 조직까지 다 더하면 최대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얘기가 결국 이건 당원들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금 평가절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요 청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200만 명 넘을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그대로 중단 안 시키고 그냥 예, 어차피 이제 20일까지 7월 20일까지 네네. 이제 이어지게 돼 있거든. 한 달 동안 이어지니까 이제 6월 20일 시작했고 7월 20일까지 한 달인데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저 이제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문재인도 146만 명 나왔는데 뭐 이게 대수야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이 반대 청원,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사람들이 야 이건 넘겨야 되겠다. 아, 자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반응들이 지금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인을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입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막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는 이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거는 좀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니 한 사람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야 중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제 많은 공감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팬데믹이라는 어떤 뭐 전 국가적,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때랑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기줄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200만 명이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또 이제 숫자 경쟁이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게 낮추려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탄핵 청원을 처음 한 사람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정과 오범이다 뭐 이런 사실이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져가지고 청원자가? 예, 청원자가 최초 청원자가 그래서 이거 이제 좌파들의 이제 탄핵하려는 음모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당에서 이제 뭐 대변인이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청원을 지금 이제 사람 수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뭐 민주당 당원이 뭐 200만 명이나 이제 권리당원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 권리당원 동원한 게 아니라 민심을 보여주겠다. 막 이런 분위기도 또 있어요. 막.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뭐 이재명 의원 탄핵
청원도 하자 막 이런 분위기도 있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글쎄요. 뭐 대통령을 싫어하고 일 못한다 하는 거하고 탄핵은 또 다른 차원이라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분위기도 어떻게 국민들이 반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요일제 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공휴일을 지정을 할 때 몇 월 며칠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네. 어린이날을 예로 들면 5월 5일 딱 그 날짜를 찍어가지고 지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날짜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 공휴일하고 뭐 일요일 토요일이 겹치지 않게. 그렇죠. 예, 그 효과가 있고 특히 월요일로 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예. 그 연휴가 3일로 길어지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공휴일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날짜 자체의 의미가 큰 그런 공휴일들도 있잖아요. 이제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광복절 8월 15일인데 이런 날은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날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날도 있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이날이 그런데 그냥 5월 5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렇게 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체 공휴일이 있긴 하지만 그 못 쉬는 휴일들을 다 없앨 수 있고 연속해서 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생산 유발액이 4조 2천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례도 아니고 해외에도 있는데 특히 미국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월요일 공휴일 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킹의 날은 1월 셋째 주 월요일, 또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이미 도입을 하는 그렇더라고요. 상태입니다.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평도 이거 뭐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민적인 반응도 괜찮을 것 같고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일제 공휴일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네. 이 날짜는 계속 요일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게 이 요일이 되면은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러네요. 내가 쉬고 싶은 거를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 날짜보다는 뭐 수요일, 뭐 셋째 주 수요일 뭐 이렇게 어버이날은 5월 둘째 주 월요일 뭐 이렇게 네. 딱 정해 놓으면은 그러니까요. 수요일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얘기가 2011년에도 한번 나왔었고 2016년에도 나왔었고 그런데 번번이 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 된 이유가 이제 재계가 반대한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 이 소규모 사업장 못 쉰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민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저는 요일제 공휴일하고 상관없이 맨날 빨간 날에 방송사들 일을 해서 나와야 돼서 그 프리랜서니까. 아니 방송사들도 좀 빨간 날에 일 좀 하지 말고 쉬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직장인들이 매번 이제 몇 년도는 뭐 최악의 날, 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왜냐하면 공휴일 숫자가 뭐 적다, 어떤 그렇죠. 때는 또 굉장히 많다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없어지게 되는, 좀 줄어지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그뭐 국회 통과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